칼이 집을 떠난 오늘은 그에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오늘은 시험 면접 같았습니다. 수도의 경영진이 와서 구지점 이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새 이사를 임명할 것이었습니다. 3명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각각은 카얼이 거의 한 달 동안 회사에서 일한 회사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 중 최고라고 확신했습니다. 카얼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는 건축업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지역에 새 집을 짓는 사람들처럼 성실하게 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칼과 그의 친구들은 칼의 발밑에서 석판이 흔들리면 건설 현장에서 자주 놀곤 했습니다. 그는 칼을 붙잡으려고 소리쳤습니다. 뭔가 했는데 4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아래에 자갈이 쌓여 있고 거기에 큰 콘크리트 조각이 누워 있어서 처음에는 의식도 잃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는 일어서려고 노력했고 그때 날카로운 통증이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서 3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카얼은 매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엄마에게 그를 데리러 가라고 했습니다. 엄마, 제발 참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를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녀는 울면서 그에게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빠가 나타나서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침묵했습니다. 6개월 의사는 처음으로 그를 3개월 동안 집에 보내줬지만 일시적으로만 칼이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그의 부모는 그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10살이었습니다. 카얼은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그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엄마는 아들이 그녀를 레이라고 부르는지 듣기 위해 항상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수술은 한 달 뒤에 할 예정인데 돈이 없어요. 리디아 심장 팔아 뭐 하자는 건가요? 어서 구매자를 찾아요. 제가 팔게요. 레이 농담하지 마세요. 뭔가 생각해내야 해요. 리디아 우리 그냥 연기하면 돼요. 수술 미쳤어? 매달 의사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부엌에서 의자가 넘어질 확률이 줄어들고 아빠가 뛰어올랐나봐. 리디아 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과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써버렸어. 교육을 위해 남겨둔 것과 수리를 위해 남겨둔 것은 당신이 이해하는 모든 것이지만 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레이나는 단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다시는 걷지 마세요. 이해합니다. 요양원에서 회계사 급여가 너무 적고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레이가 현관문을 크게 쾅 닫는 것은 아빠가 이미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카얼은 어머니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에서 그는 눈을 꼭 감고 자고 있다고 생각하게 했고 감은 눈에서는 매일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소녀는 병원에 가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돈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침대에 영원히 묶여 있을 것입니다. 그는 독서로 주의를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이 읽어서 종종 눈이 피곤하고 머리가 아팠지만 빨리 잠들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배신하기 전에 그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그냥 떠난 후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어느 날 아침 평상복을 입고 들어와 작은 여행 가방을 바닥에 놓고 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잘 지내나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칼 평소처럼 책을 옆에 놔두세요. 가는 아들 난 떠나야 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난 내 목숨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엄마가 빨리 칼에게 뽀뽀하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다고 약속해요. 처음에는 그녀가 하루가 아니라 평생 동안 떠날 것이라는 사실과 그녀가 단순히 그를 버렸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아버지가 한 달 안에 그를 지원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거기에 있었고 그는 수술 비용을 찾았고 카얼 마침내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어머니가 없다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의 재활 치료를 받은 후 그에게 모든 것이 되어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칼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급행 열차를 타도록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수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작년에 시험을 치렀는데 어느 날 카얼의 아버지는 로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비록 카얼은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그녀에게 매우 예의 바르게 대했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화를 내거나 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칼은 자신의 차에 접근하여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불과 2주 전에 차를 샀고 여전히 차에 탔을 때 그 차에 감탄하는데 지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보도에서 어린 소녀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어는 그녀가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보면서 그녀가 너무 유행에 뒤떨어지고 옷차림도 형편없어서 차가 떠나자 그녀는 확실히 그의 지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일축했습니다. 소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칼이 아주 어렸을 때 그녀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며 가방을 들고 저녁에 나갔습니다. 칼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이 지부의 책임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일이 사라졌습니다. 단 몇 사람만이 그런 일을 성취했습니다. 30세 칼은 차를 싸고 트렁크를 열어 케이크와 샴페인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는 아침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할 테이블을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배경에서 로리의 불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를 레스토랑에 초대했지만 카얼은 그것이 그의 기분을 망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그들을 레스토랑에 초대할 수도 있었지만 한때 그를 다시 성공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발칼 그가 그의 앞에 돌아서서 그날 아침부터 같은 소녀가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란 눈과 금발 포니테일로 아름다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가능한 옵션을 검색했지만 그 당시에는 적합한 것을 찾지 못한 후에 서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포기했지. 네, 난 당신을 알아요. 아니, 우리는 서로 몰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 사람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 여자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적대적이었을 거예요. 젠장, 아마도 톰의 컨트리 하우스에서 그녀를 만났을 거예요.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 주말에 솔직히 카얼은 절반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얘기 좀 합시다. 5분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여기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당신 어머니가 계신 주소입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돕고 싶지 않다면 어머니가 심하게 아프실 겁니다. 적어도 그녀를 방문하려면 어쩌면 당신은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칼은 메모를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 소녀는 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숨기려고 노력해도 그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알았어. 하지만 나는 그녀가 주소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며 인생의 모든 것이 그녀가 건네준 작별 인사와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메모를 남기고 재빨리 떠났고 그날 저녁은 망가졌습니다. 카얼은 왜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틀이 지나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토요일에 그의 주머니에 있던 쪽지를 생각하며 마침내 나가기로 결심하고 그를 병들게 한 사람의 눈만 바라보기 위해 오랫동안 검색해야 했습니다. 그는 교회 거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모두 낡은 판잣집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적당한 집을 찾을 수 없었고 그 여자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이름이 뭐죠? 그 여자는 놀라서 돌아보더니 결국 웃었습니까? 결국 당신이 왔나요? 나는 단지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싶어요. 슈 여기 이 빌어먹을 집을 찾는 방법은 바로 당신 뒤에 있습니다. 카얼은 돌아서서 심지어 집에 번호가 적힌 표지판이 있다고 욕했습니다. 그는 젊은이가 낡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올라간 것을 완강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종을 울리려고 손을 내밀고 손을 내리다 엄마는 그를 사랑하기 전에 떠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침대 옆에서 울었다. 그가 자는 척하는 동안 그의 손을 쓰다듬었지만 이제 그는 정신을 차려야 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여자였다. 어려움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아빠는 돈을 찾으겠다고 약속했지만 엄마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아들보다 자신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벨이 예기치 않게 크게 울렸고 칼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그가 들어왔을 때 즉시 목소리가 들렸다. 에밀리는 당신이 엄마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니, 에밀리가 아닙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여자가 신음했습니다. 아들 칼, 얘 나예요. 그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카얼은 그녀
앞에 서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지 않았고 그녀를 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이 아들이 앉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거기 의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앉아서 쳐다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빈곤 주변 구석구석에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깨끗해 보였지만 그가 일종의 노숙자 보호소에 있다는 느낌은 밖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자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웃들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들인 당신. 카얼은 웃으며 그런 질문을 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요? 엄마가 대답하고 침묵해서 미안해요. 카얼은 그녀가 자신을 검사하고 있다고 느꼈고 소파 옆 테이블에 있는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위선자 그의 어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분명히 그녀의 연인이 오래전에 그녀를 떠난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아들의 삶의 모든 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게서 돈을 유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당신이 나를 추적한 이유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돈이 뭐 필요해. 나를 위해 쇼를 하는 것도 귀찮지 않아. 일어나 적어도 차라도 끓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다리를 바닥까지 낮추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다. 더 가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아. 문이 쾅 닫히고 에밀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즉시 칼의 어머니 리디아에게 달려갔다. 정신을 잃었나? 여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빨리 넣어라.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더니 칼에게 무엇을 보고 있나요? 왜 그녀를 오게 놔두셨나요? 아마 그녀를 침대에 눕혀야 했을 텐데 당신이 이 모든 드라마를 꾸며내지 않고 그냥 돈을 요구할 수도 있었던 계획을 알아냈어요. 에밀리는 뭐지? 눈을 가늘게 뜨고 돈을 보면 어머니에게 평생 돈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나타션커 필요 없어요. 에밀리는 필요 없어요. 리디아는 주체할 수 없이 흐느껴 울었지만 에밀리는 멈출 수 없었고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계속했고 잠을 더 잘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글쎄요. 칼 잘 지내요. 알아서 여기서 나가세요. 엄마는 이미 너를 보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갑자기 소파에서 한숨이 나왔다. 에밀리는 날카롭게 돌아서 그녀에게 달려가 칼에게 소리쳤다. 칼이 그의 손으로 전화기를 찔렀다. 손가락을 대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죽기 전에 그가 어땠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말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아마도 용서를 구하려고 구급차가 리디아를 데려갔고 그는 그의 어머니가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의사에게 언제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그녀를 방문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카 의사는 병원을 떠났고 즉시 에밀리가 입구 근처 벤치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걸어가서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왜 울고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까? 내일 방문하면 그녀는 젖은 눈을 치켜뜨며 정말 너무 무서워서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말하더군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감사합니다. 칼은 병원 주차장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내일 다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녀의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녀가 어떤 종류의 관계를 희망한다면 그녀는 틀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친숙한 동네를 운전했고 카얼은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리디어와 같은 아파트 건물의 단지 다른 입구에 살고 있으므로 이웃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카얼에게 소녀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내일 엄마를 뵈러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의사에게 몇 시에 갈 것인지 말하겠다고 의사에게 약속했습니다. 카얼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죠. 물론 단정한 옷을 입었지만 몸매와 얼굴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 3시에 그녀와 바람을 피우는 걸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올게요. 당신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나중에 칼이 실망했는지 에밀리는 이미 차에서 내렸지만 문을 닫기 전에 그녀는 당신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대답했고 문은 쾅 닫혔고 칼은 잠시 동안 그녀를 다시 쳐다보며 마침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운전대에 손바닥을 얹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가슴에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어떻게 그의 어머니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그를 아픈 소년으로 남겨두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보살핌 덕분에 에밀리는 그가 뭔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갈 잘못된 사람을 찾았을 리가 없고 그가 내일 병원에 그녀를 방문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난잡한 일을 그들 스스로 처리하도록 놔두세요. 너무 화가 나서 그는 빨간 신호등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충격을 깨뜨렸고 어둠은 깨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는 잠들지 않았지만 여전히 깨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주위에 약간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단지 그가 깨어날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가벼운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사악한 자입니다. 에밀리 라이트 칼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눈을 떴습니다. 에밀리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리반 박사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칼 몇 살입니까? 훌륭합니다. 설리반 박사와 션이 칼의 눈에 손전등을 비춰 즉시 눈을 감게 만들었고 잠시 쉬었다가 의사가 사라지고 에밀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가족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의 계모는 정말 불쾌한 여자야. 너는 어떻게 그녀와 함께 살아왔니? 그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여 내 아버지가 시도한 사고 이후에도 내가 무기력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서류를 그녀에게 주도록 설득했어.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그녀가 비명을 질렀어요. 나는 이혼을 신청할 거예요. 당신의 장의 아들과 같은 지붕 아래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놀랍지 않아요. 나는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자마자 익숙해지세요. 나 여자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야. 지금 내 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에밀리의 눈은 지친 듯 빛났지만 그녀는 진정하고 계속했어. 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난 내가 머리를 너무 세게 부딪혀서 뇌가 제 위치에 있는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요. 처음에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당신에 대해 더 나은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오히려 적어도 당신이 누가 정말로 유죄인지 이해하기 위해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바랐어요. 당신 에밀리는 어쨌든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어요. 곧 그녀는 문으로 걸어갔고 카올은 눈을 감기 전에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주사를 맞고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 만에 그를 화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항상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그가 모르는 것과 그것이 전 세계에 대한 그의 의견을 즉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리는 아프고 그는 에멀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끔찍한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말할 수 있었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불운이 있었다면 도망가세요. 저녁에 의사가 그에게 왔어요. 글쎄요, 앉을 수 있을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타격이 이마에 닿았지만 이마가 돌아섰습니다. 강해지기 위해 카올은 즉시 고개를 돌리고 앉았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어제 병원에 온 여자가 아마도 머클린트 씨의 가능성이 높지만 성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의사가 이마를 때렸는데 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나나요? 당신은 그녀와 함께 왔죠.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칼 그녀는 7병동 부서가 이 병동 건너편에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로 잘 가야 해요. 아니, 그렇게 긴 여행은 불가능해요. 필요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 관찰한 다음 가셔도 됩니다. 의사는 떠났습니다. 칼은 30분 더 기다렸습니다. 병원은 이미 조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들로부터 유쾌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분명히 간호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올은 벽을 따라 살금살금 병동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잠시 쉬다가 반대쪽 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어두며 완벽한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환자들은 식사를 하고 자리를 잡았고 이제 직원들은 식사를 하고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7병동이 바로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문을 자기 쪽으로 당겼다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반쯤 어둠에 즉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랬을 때 그는 그의 어머니 칼에게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머리에 충격을 받았어.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그녀는 부정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왜 나를 버렸는지 말해야 해. 나는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당신이 아픈 아이를 버리기로 결정하게 만든 길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해하고 싶다는 것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카올라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을 기억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나 자신도 아무도 나에게 내부의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대답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칼은 이제서야 실망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그녀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잘 용서할 수 있었고 적어도 조금이라도 그녀의 치료를 돕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일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갈기 아픈 아이가 부담스러운 건 알지만 괜히 떠난 건 아니지. 알았어. 다 말해줄 테지만 짧은 이야기는 아니야. 서두르지 않아. 칼이 대답하고 의자에 앉아 준비를 마쳤다. 들어보세요. 리디아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의 수술은 또 연기되었고 기회가 줄어들 때마다 돈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아파트를 담보로 올려두었지만 제한된 금액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퇴원하고 3개월 후에 비용의 절반이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고 그의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레이가 자신과 거리를 두는 어떤 일에도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와는 별개의 개인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해야 했습니다. 칸은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뭔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주위에 계셨습니다. 그 빌어먹을 돈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칼은 그가 기억하는 것 외에는 그 돈을 어디서 찾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부터 그들은 더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소규모 사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집에 없었지만 카올은 아직 어른이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잘 이해했습니다. 리디어는 내가 앉은 은행으로 뛰어다니느라 지친 후에도 계속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내 친구 로리를 보았다. 최근 사건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는데 그녀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레이의 행동과 그의 행동에 너무 격분했다. 바람 피우고 작별 인사로 나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게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이틀 뒤 몸에 딸이 치고 도망갔다. 그녀의 상사가 화가 나지 않은 것을 본 어떤 로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녀의 상사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함께 말했고 그들은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상사가 기꺼이 2배를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에 필요한 만큼 1시간 동안 내 아버지가 집에 없다고 판단할 시간이 있었어. 로리는 남은 돈은 내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에게 쓰라고 했어. 그들은 내가 상사의 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제안했어. 나도 동의했어. 나는 당신을 오랫동안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적어도 당신은 아버지가 아침에 나타나기 전처럼 달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내 결정에 동의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고 그는 가능한 한 가장 짧게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로리도 오지 않았지만 당신은 이미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나는 사면을 받았지만 나에게 9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다른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은 사람이 당신이 이해하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재검토도 없었고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돈 더 나은 삼롤이 떠났어요. 로리에게 당신은 나를 미워했고 당신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했다고 설명했어요. 당신은 가족이 있고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 아파트를 빌렸어요. 비싸지 않아요. 공장에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때 당신 집에 자주 왔어요. 대학 멀리서 너를
자주 지켜보며 울고 존경했고, 너는 정말 잘생긴 남자 똑똑하게 자랐어.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 앞을 가로막은 적은 없었을 텐데, 에밀리에게 내가 한 번은 실수를 저질렀어. 모든 것과 에멀리는 내내 분노로 불타고 있었고, 내가 아팠을 때 그녀는 당신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반대했지만 그녀는 완고했습니다. 이에 확실히 카올은 정보를 소화하고 익숙해지느라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나요? 아까 나한테 왔잖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듣지 않았더라면 편지를 썼을 텐데. 리디아 말이 없다. 엄마 듣고 있니? 짜증나게 다시 물었다. 침묵칼은 침대로 달려갔고 미나는 손을 축 늘어뜨렸다. 눈물에 젖어 눈을 감고 입술이 하얗게 됐어. 엄마 그녀를 만졌을 때 초침도 선반처럼 미끄러졌어. 칼이 엄마의 어깨를 붙잡았어. 엄마 이제 제발. 그녀를 흔들며 소리쳤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누군가 그를 끌어당겼어. 침대에서 일어나 자그는 어깨에 따끔거림을 느꼈고 어둠이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마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의 방에서 깨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올은 그를 바라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미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걸까요? 어머니를 그토록 미워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미워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휘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게 다 사실인가요? 내 모든 게 다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레이가 자기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고 하더군요. 내 칼은 모든 게 사실이에요. 결과가 나와서 미안해요. 당신이 아마도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해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걸 알잖아요. 나는 내 자매들에게 표를 샀어요. 그녀 남편이 죽었고 그녀가 두 아이와 혼자 있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서류를 찾을 것입니다. 로리는 더 운 좋은 사람을 위해 떠났습니다. 안녕 아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집으로 향했다면 용서해주세요. 문은 칼이 부르길 기다리고 있는 듯 칼이 원했지만 그가 막았다. 아들아. 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오늘 결혼식이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야? 리디아는 아들이 넥타이를 매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것을 벗고 나비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그녀는 2달 전 독일에서 복잡한 심장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카올은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아버지의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나도 엄마와 아들은 이제 다시 만나서 웃었고 놓쳤던 시간을 모두 만회하고 있었다.